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로의 대비, 명료도, 텍스처, 그리고 안개 현상 제거까지 한 번에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면 저번에 6번, 7번도 그랬는데 동시에 찍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두 개를 분리를 했거든요. 오늘도 찍다가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길어지게 되면 아마 두 편으로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와서 포토샵 강좌 하려고 포토샵을 딱 켰더니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썰미 있게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이 썸네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전들을 제가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 로가 12.3이었는데 12.4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포토샵도 21.2.1이었는데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비, 명료도, 텍스처, 그리고 안개 현상 제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쭉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개념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개념을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것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금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개념이 뭐 중요해. 그냥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어떻게 쓰는 거고 저건 어떻게 쓰는 거고 이렇게만 알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계속 새롭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진행이 잘 안 돼요. 근데 개념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시면 뭔가 새로운 게 추가되거나 바뀌어도 그 개념을 잘 떠올려 보시면 이게 이래서 바뀌었구나. 이게 이런 의미로 추가된 거구나. 전에 거와 얘는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많더라도 이 부분은 잘 들어주시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얘네들을 동시에 묶었을까 강의를 대비, 명료도, 텍스처, 그리고 안개 현상 제거. 저는 사실은 이 구조를 이 대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위치에다가. 그래서 대비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개가 동시에 이렇게 있었으면. 근데 뭐 이 포토샵에서는 이 두 개를 전체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네 가지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져 있더라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잘 보시면 제가 대비 다음에 명료도를 썼어요. 그래서 대비를 첫 번째로 보고 명료도를 두 번째로 보고 세 번째로 텍스처, 네 번째로 안개 현상 제거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대비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이미지는 밝기 단계가 0에서부터 255까지 해서 256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중간이 128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레이 카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128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을 기준으로 대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이 128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여기가 128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128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이 히스토그램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게 대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밝은 데는 더 밝아지고 어두운 데는 더 어두워지는 게 대비를 높이는 거죠. 반대로 밝은 데를 어둡게 하고 어두운 데를 밝게 하면 이거는 명암 대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 기준이 128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8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아느냐? 실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를 이용해서 파일을 하나 열고요. 자, 기본에 가서 이 대비를 이용해서 지금 대비가 되게 높죠, 이 사진은. 그죠? 그래서 대비를 반대로 줄여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그럼 그래프가 양쪽으로 이렇게 쭉 모이는 거 보이시죠? 자, 보시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모여요. 그리고 쭉 하면 양쪽으로 쭉 벌어지면서 대비가 강해지죠. 명암 대비가. 자, 이게 명암 대비의 원리입니다. 근데 128이라는 거 어떻게 아느냐? 자, 제가 한번 얘를 잘라 볼게요. 밝은 쪽만 보이게 이렇게 이미지를 밝은 쪽만 하나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잘랐지만 자, 그래프를 보시면 128 밑으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밝은 것만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대비를 조정하면 이게 대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보시면 대비가 올라가지 않고 이상하게 이미지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두운 데가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비를 조절하고 있는데도 대비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만 하죠. 근데 자, 조금만 넓혀 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그런데 이 대비 말고 명료도를 올려보면요. 명료도는 이 밝은 것만 있어도 명료도를 올리면 그 안에서 자,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히스토그램을 잘 보시면 그래프가 저 자체에서 넓어지고 좁아지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다시 해볼까요? 대비는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넓어지고 좁아지는 느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명료도는 실제로 그래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보이시나요? 자, 반대로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로도 어두운 부분 쪽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대비를 올리면 오히려 어두워지고 대비를 낮추면 밝아집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명료도를 올리면 그 안에서 명암 대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서 이 명료도를 라이트룸에서는 부분 대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부분 대비보다는 상대적 명암 대비라고 보고 싶어요. 상대적 명암 대비. 무슨 말이냐면 대비는 128을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이 명료도는 128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128 밑에 있는 숫자밖에 없어요. 50과 만약에 45가 있다. 그럼 45는 더 어두워지고 50은 더 밝아집니다. 자, 이 취소 위치 지금 바뀐 거 보이시나요? 취소가 이쪽에 있었는데 열기가 이쪽에 있었고 근데 이 위치를 좀 바꿨어요. 이왕 바꾸는 거 이쪽에 저장도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또 누가 계속 얘기하면 여기 바꿔줄지도 몰라요. 저장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 네, 취소하고 나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출, 밝기와 명암 대비 공부할 때 대비를 공부했었는데 대비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죠. 그 차이를 줄이면 명암 대비가 낮아지는 거고 그 차이를 넓히면 명암 대비가 강해지는 겁니다. 강하다, 약하다, 뭐 낮다,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명료도는 그게 아니라 128이라는 기준이 없이 상대적으로 밝아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냥 128 밑에 뭐 45, 50이 있으면 45는 낮아지고 50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명료도입니다. 그래서 명료도는 저는 상대적 명암 대비라고 불러요. 오히려 저는 번역에서 이 명료도라는 것보다는 부분 대비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포토샵에서 명료도라고 한 이유는 이 명료도를 조절하면 말 그대로 약간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꼭 세부 묘사에 선명하게처럼 돼요. 그러니까 샤프니스가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 샤프니스와 명료도가 비슷한 이유는 샤프니스도 원리 자체가 명암 대비를 올리는 겁니다. 인접해 있는 경계면에 있는 밝고 어두운 거의 차이를 더 심하게 만들어주는 게 샤프니스의 원리거든요. 자, 이 샤프니스 부분은 세부 패널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명료도 다음으로 나온 애가 뭐냐? 텍스처라고 하는 애가 생겼어요. 텍스처가 가장 최근에 생긴 거긴 하지만 제가 3번에 넣은 이유는 이 텍스처라고 하는 게 명료도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대비, 명료도, 그 다음에 텍스처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텍스처는 번역을 하면 질감이란 뜻이죠. 보통 질감, 그죠? 표면의 어떤 질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진짜로 세부의 선명 효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히려 명료도보다 텍스처가 훨씬 더 선명 효과하고 결과가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선명 효과는 높이면 어두운 부분의 노이즈를 증가시킵니다. 숨어있던 노이즈가 갑자기 쫙 올라와요. 근데 이 텍스처는 노이즈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선명 효과를 쓰는 것보다는
명료도를 일단 올려서 이미지의 선명도를 올리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처와 명료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명료도와 텍스처 둘 다 선명도를 조절하는 건 맞지만 이 명료도라고 하는 애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밝기하고 색, 특히 채도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텍스처는 밝기와 채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아요. 그래서 텍스처가 훨씬 더 선명도를 높이는 데는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텍스처는 명료도와 비교하면 밝기와 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상대적 명암 대비를 올려주죠. 그 결과 선명도가 올라갑니다. 세부 패널의 선명 효과와 비교를 하면 어두운 부분의 노이즈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선명도를 올려줘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텍스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텍스처를 처음 개발할 당시에는 개발자들은 원래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도 스무딩으로 하려고 했대요. 스무딩. 근데 이제 개발하고 나서 보니까 플러스적으로 써보니까 이 선명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다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텍스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가 개발되기 전에 인물 리터칭 하는 사람들이 인물의 피부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실 명료도를 많이 썼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인물 리터칭 수업을 할 때 이 명료도를 줄여서 피부톤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텍스처를 줄여서 인물의 피부톤을 조정하라고 이제는 바꿨어요. 이 강의도 새로운 기능이 생길 때마다 강의 자체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점 더 쉬워지고 더 좋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이렇게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개 현상 제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개 현상 제거도 저는 좀 번역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이트룸은 그냥 이 디헤이즈를 그대로 썼어요. 그냥 디헤이즈라고. 차라리 이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전 듭니다. 이게 안개 현상 제거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전적으로 그냥 찾아보면 디헤이즈란 말은 헤이즈를 없앤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헤이즈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연무, 실안개, 시야를 가리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진적으로 사진 용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파장이 짧은 빛이 산란하면서 먼 풍경이 흐려지고 채도가 감소하며 푸른색이 강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 예전에 공부할 때도 이 헤이즈를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말로 천공광이라고 배웠습니다. 천공광. 그래서 아주 맑은 날에도 공기 중에 빛이 산란될 수가 있어요.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먼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수증기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헤이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안개 이렇게 번역하면 좀 너무 범위가 좁혀져요. 안개보다는 천공광이라는 말이 이미 사진에 있었으니까 천공광 제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헤이즈를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다면 헤이즈 제거라고 하든지 그냥 헤이즈 제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사진적으로 의미가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헤이즈는 헤이즈를 없애는 건데 이 헤이즈란 말은 천공광이란 뜻이다. 천공광은 쉽게 해서 꼭 안개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빛이 산란돼서 뿌옇게 되는 현상이 전부 다 헤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개 제거라고 하기보다는 천공광 제거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지만 이미 그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 안개를 안개라는 말로 한정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안개 현상 제거 조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조정하게 되면 특히 밝은 부분의 명암 대비가 강해지면서 세부 묘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름 같은 거를 더 진하게, 구름을 더 잘 보이게 할 때 쓰면 아주 좋아요. 카메라로가 점점 발달되면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찍어놨던 이 로우 파일들 있잖아요. 그 파일들을 다시 불러다가 지금의 카메라 로우로 수정을 하면 옛날에 수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늘에 구름이 이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꺼내셔가지고 한번 이 안개 현상 제거를 써보세요. 그러면 구름이 확 살아날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안개 현상 제거를 사용하면 밝은 부분의 명암 대비가 강해지는 건 좋은데 동시에 어두운 부분도 더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조정하고 나서 꼭 어두운 영역과 검정 계열 조절하는 게 있었죠. 이걸로 어두운 부분 자체를 꼭 보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잠깐 보니까 15분이 넘은 것 같아요. 이번 강의는 설명으로 마치고 바로 연결해서 실제 강의를 다음 편에 바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